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내일 오늘은 특공이고 내일 1순위를 해요. 그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 플레이스라는 아파트가 분양을 하는데 지금 상황이 제일 풍경채 분양을 했고 쌍용 플래티넘 분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효성 거를 하고 있는데 내일이잖아요. 내일 1순위인 거고 일단은 현장들을 이제는 웬만치는 아시는 것 같아요. 현장을 웬만치는 아시는 것 같은데 간혹 그냥 지제역이라는 거 그거 한마디로 그냥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지제역이라서 한번 해봤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현장 오시기가 힘드시니까 제가 현장을 한번 찍어봐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그래서 가시면서 제가 현장 보고 사무실 가서 분양가나 조감도나 구조나 이런 부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요 앞에 가면은 지제역이 나오거든요. 지제역이 나오고 그 유명한 지제역. 지금 1호선이 지하철 1호선이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SRT 수서하고 그 다음에 부산까지 가는 거 그거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KTX 그게 이제 확정이 돼서 공사 중인 거고 GTX A노선하고 C노선하고 확정이 됐죠. 그래서 5개 노선이 들어오는 지제역. 아마 지제역 저 위치 갖고는 이게 저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밑에까지 다 해서 수용이 돼서 역사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예정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게 지제역인 거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한시 방향 보이는 저 아파트가 더샵 센트럴시티 이 아파트인 거고 지금 이 지제역 바로 역세권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역세권은 걸어서 갈 수 있는 역세권. 근데 이 지제역 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게 이제 센시티 저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 뒤에 있는 게 지제역 힐스테이트라고 있어요. 바로 뒤쪽으로.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좀 운동은 되실 건데 그래도 걸어 다닐만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이 아파트 하나가 있거든요. 자이 아파트도 걸어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오늘 말씀드릴 그 가재동에 있는 거 가재지구에 있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 플레이스 거기 같은 경우에는 효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효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선거리로 한 3km 그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제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출발하는 시간이 이제 59분이니까 몇 분이나 걸리나 한번 보자고요. 지금 9시 59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조금 거리감은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아마 타지 않으면 안 될 적인 거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조금 더 가면은 효성 그 자리가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제일풍경채가 분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쌍용이 분양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효성이 분양을 하는데 각각 갈 때마다 금액은 조금씩 분양가는 조금 이제 변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변경이 돼가고 있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무실 가서 분양가를 알려드리겠는데 제일 풍경채가 뭐 4억 8천대였다면 쌍용은 4억 9천대 이번에 이제 효성 같은 경우에는 5억대가 되지 않을까 4억 9천9백만 원인가 그거를 언뜻 본 것 같은데 일단은 사무실 가서 정확한 거를 분양가를 한번 볼게요. 여기 왼쪽으로는 지금 그 고덕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삼성 그 공사 현장이에요. 왼쪽이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재동 같은 경우에는 삼성하고 정말 가깝죠. 고덕하고 가까운 상황인 거고 그 가재동에서 동문을 타고 들어가면 삼성전자를 정말 가깝게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간혹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해요. 삼성 간이역. 근데 이거는 매스컴에 한번 나온 상황인 거고 확정적이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그 서정리역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지제역까지 했을 때 좀 거리가 너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역이 이 부분이 생기면 저희야 좋죠. 거기 지산도 좀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저희야 좋은 상황인 건데 그 상황이 뭐 들어오면 저희 감사하기는 하죠. 근데 그 상황이 아니고요. 그 PPO라고 해서 평택 아울렛 매장이 같이 있어요. 아울렛 매장이 같이 있으면서 위에 이제 그 오피스텔이 같이 있는 그런 오피스텔인 거고요. 저 2차 부지에는 여기에 이제 코스트코가 들어오죠. 코스트코가 들어오면서 확정이 난 상황이다 보니까 인근에 코스트코가 있고 그다음에 CGV가 있고 아울렛 매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가재지구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송탄 산업단지잖아요. 송탄 산업단지 그 바깥에 바로 송탄 산업단지가 이 국도변에 그 앞에 있다면 그 뒤에가 이제 바로 가재지구인 거거든요. 지제역 반도체밸리 그 단지들 3개 단지 중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거죠, 효성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오른쪽은 다 산단인 거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왔는데 분양은 1차, 2차, 3차가 있었거든요. 1차 완판돼서 지금 준공돼가지고 거주하고 계시고 2차는 완판됐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사 현장 중인 거고 3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뭐 완판됐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왜냐? 삼성전자가 너무 가까워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죠. 이번에 한 인력들이 3만 명 정도 빠져나가고 나서 횡해지기는 했는데 기존에 사람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마저도 이제는 조금 텀이 생겨서 얘네들이 나간다 소리를 하더라고요. 한 10,000명 정도가 감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5기 공장이 이게 도면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이 변경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면 변경되는 부분들이 이게 조금 텀이 걸린다고 해요, 시간대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고, 아직까지도 인부들은 저렇게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서 저희가 그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제가 우회전으로 갈 건데 여기가 이제 제일풍경채 들어가는 공사 현장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일풍경채 옆에가 바로 효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산단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산단들에서 퇴근하는 그 부분들이 좀 길이 밀리기는 해요. 나중에는 이 길이 조금은 바뀌어지겠죠. 아직까지는 도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힘들기는 해요. 앞에 맞은편에 보이는 게 제일풍경채, 그리고 그 뒤쪽이 이제 쌍용 플래티넘,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효성 거죠. 그래서 현장까지는 가보려고 하는데 안에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계속 보면은 이게 산단이잖아요. 산단이다 보니까 이 산단 바로 뒤에가 이 아파트 지제역 반도체밸리 단지가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계속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입주 시기가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제일풍경채 그 자리인 거고, 이 오른쪽도 지금 이제 산단인 거고요. 여기 오른쪽까지가 이제 송탄 산단인 거고, 왼쪽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재지구 그 부분인데, 이제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장에서는 제일풍경채 저렇게 포크레인 그리고 타워 이런 것들 보이는 상황인 거고, 이 옆에가 이제 효성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뷰는 어느 뷰가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건데, 이 뷰는 어쨌든 간에 산단 뷰가 나오는 거지 이게 뭐 공원 뷰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앞에 동의로 막혔냐 안 막혔냐 이런 게 있는 거고, 산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아직까지도 저는 가재지구 요 부분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펜스가 쳐져 있잖아요. 펜스가 쳐져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가 가재지구 지지역 반도체밸리 단지들이 들어오는 그 부분인 거고요. 요 오른쪽은 아직까지도 산단인 거고, 산단들이 굉장히 오래된 산단이다 보니까 이게 뭐 노후화가 많이 돼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저 앞에 도로변 쪽으로는 이제 많이 바뀐 상황인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일풍경채가 지나왔고 여기서부터가 아마 저기 효성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 그러네요. 여기서부터 효성이네요. 여기서부터 효성 그 단지인 거고,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토목공사 중인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저기 하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도로 부분을 조금 더 넓혀주지 않는 이상은 이게 퇴근 시간에 나오는 차량하고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버겁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뭔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은 있겠죠. 뭐 설마 사람 사는데 들어가는데 내 집 들어가는데 뭐 몇십 분 걸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는 거고, 저 뒤에가 이제 쌍용 플래티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가재지구가 이게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안에 이제 아까 보니까 무슨 천 하나가 흐른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효성 옆으로 흐르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아까 지제역 거기서 제가 출발했을 때 59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조금
떠들기는 했는데 차량으로 한 5분? 6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따졌을 때 뭐 5분, 6분 요 정도로 따졌을 때 이게 역세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역세권인 거죠.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재지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세계단지에서 한 6천 세대 정도가 들어오니까 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이제 단지인 거고, 그 평택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 힐스테이트 단지가 있고 자이 단지가 있고 이렇게 더샵 단지가 있고, 그러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제역 반도체밸리라는 세 개의 아파트가 들어오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기가 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산단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고, 여기서 쭉 제가 계속 지제역 반도체밸리 그 단지를 끼고서는 쭉 왔잖아요. 일로 쭉 나가게 되면 도일동이 나와요. 브레인시티. 그래서 제가 사무실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고덕하고 브레인시티하고 가재지구랑 같이 이렇게 아우러져서 맞물려져서 이게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런,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관리권역이다 보니까 그 공장이나 제조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요 옆에는 비타오백 아시죠? 그 비타오백을 평택에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롯데제과도 있고 평택에는 오른쪽이 지금 브레인시티 산단 쪽인 거예요. 그러면 가재지구랑 브레인시티랑 거의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면 브레인시티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가재지구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할 거고요. 이 브레인시티 안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 위쪽에 있거든요. 여기는 산단이에요. 어찌 보면은 가재지구가 훨씬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산단 수요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깝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인력들도 충분히 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직원을 거기다가 이제 숙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엔지니어링이나 삼성전자는 전 잘 모르겠고, 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는 좀 들어가기가 버겁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야, 너 삼성이 숙소 여기 안 쓴다고 그러는데 야 쓰더라 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물산만 얘기했을 때 그 상황인 거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준공돼 가지고 물산이 나 들어갈래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그거는 뭐 3년 후의 얘기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6개월 전매가 풀린다는 거. 그래서 들어갔다가 찍고 나올 수 있는 분들도 이제 충분히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제일 풍경채는 그래도 가능했어요. 지금 이제 전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일 풍경채는 가능했는데, 지금 쌍용이나 효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효성은 뭐 아직 분양도 안 했지만 내일이에요. 내일 1순위예요. 근데 이제 그 쌍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전매가 도래하지는 않았는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안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효성하고 쌍용은 안에 수영장이 있어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타입이 여기는 큰 타입만 있거든요. 84 타입하고 103 타입 효성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 메리트가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무실 가서 제가 찍어 드릴게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브레인시티 쪽이거든요, 오른쪽이. 그리고 맞은편 같은 경우가 주택단지나 이런 게 들어오는 브레인시티다 보니까 브레인시티도 일부 말씀을 드릴게요. 저 11시 방향에 혹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기가 저기예요. 복지대학교. 예전에 그 복지대학교가 그 한경대학교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인 거고, 계속 토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랜드 센텀까지 분양을 했고, 또 몇 개 단지가 또 있어요. 그러면 가재지구가 좋니 브레인시티가 좋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뭐 개인 성향 차이겠죠. 나는 삼성전자 가까운 쪽이 좋아 그러면은 가재지구인 거고, 지제역 반도체밸리 그쪽인 거고, 나는 가재지구보다는 나는 병원 있는 게 좋아 그러면 브레인시티 쪽으로 와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 브레인시티에는 아주대병원이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데, 어느 부분이 더 인프라가 많아라고 얘기를 하면 브레인시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요게 저희가 얘기했을 때 뭐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막 얘기했을 때 그거는 성향 차이라고 봐요. 저는
뭐 성향이 나는 병원 성향을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브레인시티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가재직으로 오셔도 되는 거고. 보시면은 브레인시티도 지금 계속 공사 중이거든요. 공사 중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평택은 다 공사판이에요. 그래서 평택에 내려오고 부동산 투자하는 거는 공사판에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공사판이다 보니까 향후 올라갈 수 있는 갭은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은 제가 뭐 일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브레인시티가 너무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냥 오늘은 가재지구에 있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그 효성 거, 그래서 이 브레인시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실에서 뵐게요. 자, 이제 사무실 들어왔고요. 사무실에서 좀 상황을 보자고요. 여기가 이제 지제역이 되는 부분인 거고, 제가 어떤 식으로 왔냐면 이쪽 밑에 이제 소사벌 지구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제일 풍경채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효성과하고 보고 온 상황인 거거든요. 여기.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더 크게 보여드리면 이제 그 조감도가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 거죠.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인 건데, 요게 이제 요번에 해놓은 해링턴 플레이스 그 아파트인 거고, 제일 풍경채, 그 다음에 이제 쌍용 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지나서 이제 도일동 쪽으로 빠져나온 거거든요. 사무실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뭘 정리했냐면 그 분양가나 이런 부분 그걸 좀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이거거든요. 지제역 반도체밸리 단지 비교. 그래서 제일 풍경채, 쌍용 플래티넘, 해링턴 플레이스. 지금 84 타입 A 같은 경우는 5층 이상, 다 5층 이상으로 기준층으로 비교를 했고요. 84 A 타입 5층 이상은 지금 제일 풍경채는 4억 7,800, 쌍용은 4억 9,900, 해링턴 플레이스는 4억 9,900, 쌍용하고 똑같이 가더라고요. 이 금액이. B 타입도 4억 9,900,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달라지는 거죠. 그 103 타입이 쌍용 플래티넘은 없어요. 해링턴 플레이스는 103 타입이 있는데 얘가 5억 9,700. 그 다음에 113 타입이 쌍용 플래티넘은 있죠. 이게 6억 5,300. 그리고 확장비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5층 이상 기준층으로 봤을 때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는 4억 9,750만 원. 그 다음에 이 쌍용 플래티넘은 5억 1,850만 원. 해링턴 플레이스는 5억 1,850만 원. 이건 똑같아요. 쌍용 플래티넘하고 해링턴하고. 그 다음에 B타입,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 분양가랑 다 했을 때 4억 9,790만 원. 그 다음에 쌍용 플래티넘은 84 B타입이 5억 1,890만 원. 해링턴 플레이스도 5억 1,890만 원. 그리고 제일 풍경채는 103 타입이 있어요. 103 타입을 확장비하고 플러스 시켰을 때는 5억 9,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쌍용 플래티넘은 113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다 더하면 6억 7,600만 원 정도 되고요.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요거 다 더하니까 6억 2천만 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 A 타입은 4억 9,750만 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쌍용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5억 천이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링턴 플레이스 조감들을 좀 볼게요. 지금 여기가 반도체밸리 주거타운에 완성해가지고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 플레이스 이거고요. 제가 해링턴 플레이스는 하단에다가 그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사업 개요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가재지구인 부분인 거고 3블럭. 그 다음에 여기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12개 동으로 들어가고 84AB 그 다음에 103 타입이 들어가고요. 세대수는 1209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주차 대수는 1711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단지 그 조감도를 좀 볼게요. 단지 배치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북쪽인 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45도 정도 트시면은 이게 이제 그대로 나오는 상황인 건데, 거의 남향으로 이제 배치를 해 놓은 상황인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주황색이 이제 A 타입, 요런 식이 A 타입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동남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B 타입 같은 경우가 핑크색, 요게 핑크색이 이제 B 타입인 거고, 파란색이
103 타입. 그래서 요 앞동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제일 풍경채잖아요. 여기 앞동에는 이 완충 녹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변 하천 뷰가 있는 상황인 거고, 공장들이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공장들이 좀 나지막한 공장들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커뮤니티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작은 도서관하고 도서관이 있으며, 여기가 이제 피트니스 센터하고 그 다음에 실내 수영장 사우나 시설이 있는 부분, 여기 사우나 시설하고 실내 수영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인 거고요. 또 보시면 이게 이제 84A 타입인 거예요. 84A 타입이 돼서 이렇게 방이 3개, 그 다음에 4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욕실 2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주방, 식당 이 부분이 굉장히 넓어서 시야감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B타입을 보면 이런 식으로 B타입이 되어 있고요. 아까 B타입이 이 코너 쪽이었잖아요. 그리고서는 방이 3개, 요 방 3개의 부분이 있고, 욕실 2개, 그 다음에 주방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A타입하고는 조금은 이제 구조가 틀리죠. 그 다음에 103 타입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103 타입인 거고, 방 3개, 그 다음에 이제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2개가 있고, 4베이는 똑같은 4베이인 거고, 이게 이제 103 타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을 내일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발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사진들이 올라올 것 같은데, 현장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수영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어제 3월 12일 청약 결과가 나왔네요. 1순위 청약 결과 다 미분양이 났죠. 이번에 14일이 2순위 이제 청약하는 날인데 어떻게 될지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한번 줘볼게요. 계속 여기 지제역 반도체밸리 단지가 이제 3개째 분양을 하고 있는데, 제일 풍경채도 그랬고, 그 다음에 쌍용 플래티넘도 그렇고, 일단은 청약은 하세요. 지제역이라는 그 이슈 때문에 청약을 하시는데, 청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당첨이 되고 나서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내가 이걸 잘했나요? 못했나요? 현장도 안 가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장을 내려오시기가 좀 버거운 상황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변에 있는 현장, 모델하우스하고는 현장하고는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구조나 분양가, 지제역 반도체밸리 단지에 있는 3개, 분양가하고 확장비하고 이거를 비교해드렸고, 이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6개월 전매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현장들은 브레인시티는 지금 3년 전매 그게 걸려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 부분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가 아까 분양가 보여드렸듯이 조금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매가 풀렸으니까 지금 무피도 있는 상황인 건데, 무피는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인 거죠. 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일 풍경채는 그래도 착분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제역이 정말 가까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까도 해드렸듯이 차량으로 한 6분, 7분 그 정도는 갔었잖아요. 내가 걸어가기는 좀 버거우실 거예요. 그래서 버스나 이런 부분들을 타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고, 그 바로 앞에가 삼성전자가 있었잖아요. 삼성전자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가까웠고, 그 다음에 브레인시티 이 부분도 정말 가까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들은 다 같이 붙어서 시너지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장점이 뭐야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가깝고 브레인시티가 가깝고 그 다음에 6개월 전매 풀린다는 거, 그 부분은 정말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단점을 얘기해봐 그러면 주변에 인프라가 별로 없는 상황인 거고, 주변에 이제 공장 단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는 거고, 장점을 더 말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수영장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돈 투자하는 거 10%만 들어가면 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10%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5% 일단 들어가고, 5%에 대해서는 내 상황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렴하니까, 내가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정말 저렴하니까 그 생각에 청약부터 덜컥 해놓고, 아니면은 줍줍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줍줍이 나오는 상황을 내가 현장 안 가보고 그냥 얘기로만 듣고서는 그냥 돈 넣어놓고
계약서 발행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현장에 좀 모습 좀 보여드리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어떠셨어요? 제가 현장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조감도 하고 이걸 풀어드렸는데 내일이에요. 내일이다 보니까 내가 청약통장이 1순위가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이 우선이거든요. 저희 평택은. 전국 청약은 가능하지만 당해 지역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당해에서 뭐 완판이 된다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완판이 되고 나면 일단 기타 지역에서는 못하는 상황인 건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전국에서 투자를 하시는 상황이 청약이 들어가면 일단은 당첨은 되실 건데 동호수가 정말 좋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지제역 반도체 밸리 해링턴 플레이스 밑에 이제 하단에다가 그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홈페이지. 그래서 여기저기 한번 다 구경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내일 청약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에 오늘 영상을 찍어 드렸고요. 어떠셨어요? 계속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적 반도체 밸리 같은 경우에는 현장이 조금 이제 멀다 보니까 그 멀다고 하는 게 분양 사무실하고 분양 홍보관하고 거리감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현장을 찍어드렸는데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제가 부동산 다이어리 네이버 밴드 그거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 뭐 부동산 뉴스라든지 아니면 정말 괜찮은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승인 내드릴게요. 그래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책 두 권 낸 거 그거 이제 아래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구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